눈이 덜 감기는 증상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사이에 사실 대부분 좋아지고 한 6개월 이상 지났을 때는 눈 감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를 포함한 조직이 두꺼운데 조금 높은 쌍꺼풀을 원해 화려한 라인과 동시에 또렷한 느낌까지 원하는 경우 눈매 교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검하수가 없다고 해서 눈매 교정이 필요 없다, 이건 꼭 맞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컨택 성형외과 이석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매 교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눈매 교정은 눈꺼풀 안에 있는 근육을 올리는 수술인데요. 근육을 위로 당기는 효과를 줘서 같은 힘을 줬을 때 눈을 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잘 뜨게 만드는 수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검하수와 졸린 눈을 고치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적으로 그런데 눈매 교정을 하면 눈이 이상해진다, 눈을 뜨고 잔다, 눈이 건조해진다, 이런 편견들이 많아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눈매 교정은 절개랑 비절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쌍꺼풀 수술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절개는 피부 바깥에서 절개선을 넣지 않고 눈꺼풀 안쪽 결막 쪽에서 실을 통해서 근육을 묶어주는 것이고, 절개법은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좀 더 확실히 근육을 박리하고 당겨서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조직의 두께나 환자분의 눈 뜨는 힘 정도나 피부 처짐 정도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수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요새는 워낙 많은 정보들이 다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본인의 눈에 맞는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담당 원장님하고 직접 진료를 통해 상의를 하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눈매 교정에 대해 3가지 정도 편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안검하수가 없기 때문에 눈매 교정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안검하수 정도가 약하신 분들은 눈매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쌍꺼풀 수술만 권해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검하수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안검하수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본인이 눈 뜨는 근육을 잘 못 써서 이마에 힘이 들어가고 눈꺼풀이 무겁다고 느낄 때, 그런 경우는 사실 안검하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 개선 목적으로 눈매 교정 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부를 포함한 조직이 두꺼운데 조금 높은 쌍꺼풀을 원해 화려한 라인과 동시에 또렷한 느낌까지 원하는 경우 눈매 교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검하수가 없다고 해서 눈매 교정이 필요 없다, 이건 꼭 맞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검하수 수술하면 눈을 잘 못 감는다, 눈을 뜨고 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문의는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마다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심한 후기는 대부분 눈매 교정이 과교정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술자가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수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눈매 교정의 정도가 제대로 수술됐다면 이런 증상이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 수술 초기에는 다 눈이 약간 덜 감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는 근육을 임의적으로 묶어서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을 아주 편하게 감았을 때 살짝 벌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붓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하지 않고 쌍꺼풀 수술만 진행하더라도 약 2주간은 눈이 덜 감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는 눈이 조금 떠질 수밖에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눈이 덜 감기는 증상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사이에 사실 대부분 좋아지고 한 6개월 이상 지났을 때는 눈 감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선천성 안검하수가 심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눈 뜨는 근육이 발달이 워낙 덜 되어서 근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근육을 좀 더 세게 당겨서 고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이 반영구적으로 조금 덜 감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활이 불편할 정도이면 차라리 눈매 교정을 일부러 저교정하여 미용적인 부분의 기대치를 낮춰서 수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진료를 보면서 수술 전에 대부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전 수술했던 환자분들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 눈이 덜 감기는
정도가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수술했어도 괜찮으시겠냐? 라는 식으로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수술의 경우인데 이전 수술의 유착이 심하게 있는 경우는 수술을 하더라도 눈이 약간 떠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대부분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 반영구적으로 약간 떠지는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술 전 충분히 교정을 할지 저교정을 하여 기능적인 부분을 최대한 보존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첫 수술에서 눈매 교정을 했다고 눈이 반영구적으로 덜 감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안검하수 수술했을 때 눈이 뒤집힌다, 점막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일단 처음 수술을 하고 나서 붓기 때문에 눈썹이 들리거나 찝혀 보이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술 초기에 생길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눈매 교정이 과교정되지 않도록 수술하면은 다 막을 수 있는 증상들이고, 점막이 들려 보이는 경우는 눈매 교정의 고정점 문제이기 때문에 수술자가 이 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눈매 교정은 눈 수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적절하게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수술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좀 중요한 수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 일반적인 첫 수술이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이런 눈매를 가지신 남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눈매고요. 쌍꺼풀이 없으니까 피부가 내려와 보이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두터우면서 근육이 실제로 약하니까는 이분은 이마도 굉장히 많이 쓰는 상태셨고요. 눈매 교정, 쌍꺼풀 라인은 최대한 작게 속쌍꺼풀처럼 보이게 잡아주면서 절개 눈매 교정을 시행하고 앞트임 같이 약간 시행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째 사진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쌍꺼풀이 없는 여자분 케이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분은 안검하수 소견은 사실은 없는데요. 평소에 이마를 많이 쓰셔가지고 눈썹이 좀 올라가 있는 소견이 보이는 것을 사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눈매 교정은 사실 과교정되는 게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눈매 교정을 할 때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눈 뜨는 근육을 살짝 보조해주는 정도로 보강하는 정도로만 당겼고요. 과교정되지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인아웃 라인으로 라인이 잘 잡혀 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째 사진입니다. 오늘 눈매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눈매 교정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시면은 제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컨택 성형외과 이석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